안녕하세요. 파고다 신촌 중결토익 LC 강사 클레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적중 특강까지 여러분들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진짜 그 열정 정말 리스펙하고요. 그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적중 특강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잠깐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파고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특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토익 시험 대비 눌러주셔서 8월 29일 이 시험 문제팩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Part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우리 클레어와 함께하는 Part 1 클리어 오답 소거법 한번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은요. 당연히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 사진에 없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X로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사고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람이 없는 사진이 등장을 한다면 당연하지 사람 명사 같은 people, says clerk, shopkeeper 이런 사람 명사가 들려도 X로 여러분들 소거해 주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잘못 묘사해도 당연히 X로 가셔야 되겠죠. 나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앉아있어요 라는 것들 나오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X 해주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지녔는데 동작과 상태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옷 입다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있는 동작, 즉 자켓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팔을 막 끼고 있는 그러한 동작이 나와야 putting on, trying 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wearing, 완전하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 wearing 이라고 표현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boarding, riding 둘 다 사실 타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boarding 같은 경우에는 탑승을 하고 있는 동작 riding, 딱 탑승을 완료한 상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요. 사물의 위치나 상태를 잘못 묘사해도 당연히 X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drawer has been left open. 서랍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 A door has been closed.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오픈이냐 클로즈냐 이런 상태를 구분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상태와 현재 완료 상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번과 함께 연이어서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비행이 들린다면 X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거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했고 자, 언제나 예외는 있으니까 그 예외 한 가지 표현만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어떤 상품이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진열되어 있다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be being displayed 라고 퉁 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요. 현재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결합된 표현으로서 사람이 사물에 가하는 동작을 사물의 입장에서 즉 사물을 주어로 가지고 오면서 표현한 이 표현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진행 능동태로서 사람들이 they are repairing 이라고 표현하면 괜찮은데 괜히 Part 1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붕을 주어로 가지고 옵니다. A roof of home is being repaired. 그래서 지붕이 수리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즉 이 현재 진행 상태는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 즉 PP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being이 들어간 보기가 정답으로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 여기에서 우리 아까 현재 진행 상태와 현재 완료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완료 상태 같은 경우에는 has been pp라는 표현으로서 완료된 상태. 자, 그럼 이러한 그림에서 A roof of home has been repaired 라고 한다면 정답이 될 수
없겠지. 왜? 지붕이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동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상태와 완료 상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현재 진행 상태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자, 비빙 PP에서 이 PP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정답으로 가능하다. 유념하시면서 1번 보기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Racks of clothes are being organized. 어머, racks of clothes are being organized. 자, racks of clothes 같은 경우에는요, 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이 그림과 보기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옷걸이, 선반 옷걸이가 organized. 뭐 하고 있다? 정돈되고 있는 중이다. 어머, 그런데 지금 organize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A번 X로 소거를 해 주시고요. B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register is being connected to a wall outlet. register. 어머, 근데 선생님 저는 register 등록하다 이런 뜻밖에 모르는데요. 자, a register 기억해 두세요. 계산대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cash registe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cash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A register is being connected. 어머, 계산대가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To a wall outlet. 선생님, wall outlet은요, 벽에 있는 우리 돼지 콘센트, 그 콘센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계산대가 벽 콘센트에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플러그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그런데 wall outlet 보이지 않고요. 커넥트 하는 사람 없으니까 다시 한번 X로 소거해 주시고 자, C번 들어볼게요. C. A purchase is being made at a counter. 어머, 구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산대에서. C번 완벽한 이 1번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정답편입니다. 원래 원형은요. making a purchase, 구매하는 중이다, 지불하는 중이다 인데 얘를 또 난이도를 높여버린 거지. 현재 진행 상태로서 a purchase is being made. A purchase is being made at a counter. C번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서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D. A clerk is handing merchandise to a customer. 자, 점원이 handing, 전달하고 건네주고 있는 중입니다. 상품을. 근데 손을 봤더니 아니야. 지금 뭔가 이 상품을 건네는 그림이 아닌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X로 소거할 수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 2번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유념하시는 거 비빙 PP에서 PP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답으로 가능하다. 오답 소거법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A번 들어보시면요. A. A road is being repaved. A road is being repaved. 선생님, 근데 저는 repave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모르겠어. 그럼 그냥 세모로 넘기면 되지. 우리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B, C, D 나머지 보기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B번도 들어보실게요. B. Workers are climbing up a machine. 어머, 어떠한 일꾼들이 기계 위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올라가는 사람 없으니까 간단하게 B번 X로 소거해 주시고 C. A vehicle is entering a factory. 어머, 팩토리 들으셨나요? A vehicle is entering. 차량이 진입하는 중입니다. 공장으로. 어디에도 그 공장은 보이지 않아. factory 감사하게 X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D번도 소거해 봅시다. D. Workers are sitting on the bench. workers are sitting on the bench. 인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벤치 위에. 벤치도 없어. 자, 그래서 B, C, D를 다 제껴버렸더니 A번만 남는구나. 자, repave라는 단어는요. 재포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자, 우리 공사 현장과 관련된 특히나 이 도로 공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공사 관련편 첫 번째 paving a street. 도로를 포장하고 있는 중이다. 방금 우리가 repave라는 동사를 공부를 했었죠. repaving a walkway. 보도를 다시 포장하고 있다. 한 번씩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포장을 하는지 재포장을 하는지 이거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로 아스팔트 깔고 있으면 paving,
repaving 또는 resurfacing 이 세 번째 표현까지 전부 다 도로를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고 있는 그림이 있으면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maneuvering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계 따위를 조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떤 기계 따위를 운영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라는 그림에서 maneuvering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painting lines in a parking area 보통 우리 주차장에 주차선을 그리는 사진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도로공사 관련 표현들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대망의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사실 굉장히 휑휑 빠른 속도로 속도가 있게 지나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토익을 시작하시는 분들,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Part 1에서 오답 소거법과 같이 Part 2에서도 이 오답 소거법 이 친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Part 2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오답 소거법 아까처럼 정답이면 동그라미 얘는 절대 아니야. X 속어. 잘 모르겠어. 아리송하다? 하시면 세모로 표현하는 이 오답 소거법 같은 경우에요. 자, 예전에는 정답을 듣고 이놈이구나. A 라고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신제품 출시는 언제니? 아우, 디자인에 오류가 있어.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근데 그냥 막상 들었을 때는 이게 시간으로 물었는데 when? 시점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유 뭐 디자인에 문제가 생겼어. 이게 정답이 된다고? 아리송한데? 근데 다른 보기를 들어보면 걔는 절대 정답 될 수 없는 거야. 즉 이러한 식으로 정답을 듣고 풀기보다는 요새는 나머지 너무 아닌 보기들을 소거해서 아리송 얘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러한 세모들을 어쩔 수 없이 정답으로 골라내는 그러한 파트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오답 소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직청직해를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럼 오답 소거법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문사문문 who, when, where, how, why, what, which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에서 당연히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Sure, 물론이지. 할 수 없는 것처럼 yes, no, sure, okay 하면 무조건 X로 소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would you, can you, will you be willing to? 뭐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you한테 물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인칭 he, she, they 라고 답할 수 없다. 즉 주어의 일치와 불일치를 신경 써주시고 미래를 물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로 대답한다? 그러한 시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어와 시제의 불일치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지금까지 1번, 2번이 무조건 100% X로 소거되는 오답 소거법 전략이었다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100%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유인해내는 이 3번은 오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파트2의 직청주체가 잘 되지 않았다, 해석을 놓쳤다 하셨을 때 뭔가 소리가 비슷한 게 보기에 등장했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수렴하니까 일단은 X로 한번 표시를 하자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사 발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partment, department 되게 비슷해. view, review, interview 굉장히 비슷해. contact, contract, project, projection, projector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발음 소리의 유사성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반복 어휘입니다. 이 반복 어휘라는 건 질문과 보기에 똑같은 단어나 표현을 쓰는데 다른 의미로 쓰이게끔 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한번 소리 함정으로 유인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May I take your order, sir? 제가 주문 받아도 될까요, 손님? 여기에서 order 주문이라고 쓰였는데 A. They are in order. 그것들은 순서대로이다. B. It is out of order. 그것은 고장났다. 하지만 order가 전부 다 등장을 했거든? 반복이 되었거든? 그래도 각각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주문, 순서,
명령, 전부 다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 함정으로 이끄는 이 반복 어휘도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연상 어휘입니다. 이 사실 연상 어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직청직해를 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연상 어휘구나 하고 좀 없앨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상 어휘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유사 발음, 반복 어휘, 소리의 유사성을 조심하자. 라는 부분만 체크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답 속어법은 아니고요. 자, 파트 2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진짜 내가 누군지가 의문, 궁금하니까 who, 언젠지가 궁금하니까 when 이렇게 바로바로 의문사 의문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파악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 부정의문문이나 부가의문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부정의문문은요. 우리가 앞에 haven't, didn't, shouldn't와 같이 앞에 not이라는 부정의미를 같이 더해서 시작하는 의문문을 부정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정의문에서 not은 해석하지 않는 연습을 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부정의문문은 일반 의문문으로 해석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되겠지. 왜?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shouldn't we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 나 신경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하니 즉 제한의 의미를 갖고 있네. 그래서 즉 shouldn't we 같이 part 2의 질문이 시작한다면 결국 제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답변 보기에서는 수락 거절의 답변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의문문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부가의문문은 너 숙제 안 했니? 이렇게 뒤에 꼬리가 붙은 의문문을 부가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도 역시 not은 해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앞에는 not 없이 그냥 그대로 평서문으로 해석을 하고 너 숙제했어. 뒤에 그치 이렇게 뒤에 그치라고 퉁쳐주시면 돼요. 자, 그랬었을 때 그럼 지금처럼 너 숙제했어, 그치?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사실 확인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야, 이 강연 너무너무 유익했어, 그치? 했었을 때는 상대방도 맞아, 많이 배웠어. 이렇게 동의, 맞장구를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세 번째와 마찬가지처럼 이런 식으로 제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아주 고마운 친구다.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파트의 질문을 해석을 놓쳤다 할지라도 보기 중에 몰라요. 나 진짜 몰라. 확실하지 않아. 그거 논의된 적이 없는데?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설명서를 한번 확인하고 참고해봐. 또는 클레어가 알걸, 클레어가 담당자야 라는 표현이 있다면 천하무적 정답 후보 1순위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회에 클레어가 참가할 거니 제이미가 참가할 거니? 몰라? 못 들었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클레어가 담당자니까 괄호치고 클레어에게 물어봐 라는 표현으로 정답으로 언제든지 맞받아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뜨는 정답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5번에서 클레어가 알 거야 라는 부분에 제가 잠깐 담당자와 책임자를 언급한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요즘 뜨는 정답 트렌드와 함께 연결시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ake care of, handle,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무엇 담당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클레어가 담당자야. 클레어에게 물어봐. 괜찮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혹시 이메일 받지 않았어? 메시지 받지 않았어? 너 편지 받지 않았어? 라는 얘기는 그렇지, 그러한 정보들이 메모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따위에 적혀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정답으로 요즘 많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art 2 우리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Part 2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듣고 딱 아우 이놈이 정답이구나 라고 바로 캐치해내는 문제보다는 나머지 보기를 약간 해석상이나 또는 오답소거법을 활용해서 소거를 하거나 아니면 몰라요. 항상 정답이 되는 1순위 표현들을 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 2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직까지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잠깐 멈춤을 눌러주시고 먼저 풀어봐 주시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번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ere should we put the new bookshelves? 자, 의문사 where이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니? 새로운 책장을 어디에 두어야 하니? 의문사 where. 자, where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소로 정답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A번. A. I'll order them tomorrow. 제가 내일 주문하겠습니다. 어머, tomorrow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의문사 when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A번 X 해주시고요. B.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Don't you have the floor plan? floor plan이 뭐지? floor plan은 평면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평면도라는 게 뭐니까? 어느 물건이 어디에 배치되어질지를 보여주는 그 도면을 우리가 평면도, 즉 floor plan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너가 평면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는 아마도 네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은 세모로 표현해 주시고 한번 C번을 소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To store the client folders. to store 하자마자 C번은 투부정사가 등장을 했네.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는 의문사 Y에 대한 답변이다. 체크하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C번도 X로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o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통 전치사 to로 써 to 다음에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장소가 나오면 where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얘는 전치사 to가 아니에요. 동사가 바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다.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를 구분하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to는 Y에 대한 답변이다 라는 거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 clients going to visit our new manufacturing plant? 자, 우리의 고객이 방문을 할 거니 우리의 제조 공장을 A. A new safety manual. 자, 공장이 나오니까 또는 제조 공장이 나오니까 새로운 안전 설명서라는 이게 바로 연상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설명서, 안전 설명서라는 연상어휘 등장을 했고요. 이 단순한 A번을 가지고는 고객들이 방문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 A번 탈락해 주시고 B.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It's still under construction. 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전히 그 공장은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라면 방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닌가? B번 정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좀 아리송해. 그럴 때는 세모로 일단 넘겨주시고 C번. C. I've never visited it. 나는 결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자, visit을 반복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가 궁금한 게 아니라 client, 고객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어의 불일치와 반복어휘 C번 탈락. 즉 A번과 C번이 탈락하면서 B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잡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ill the office move take place before next month? 자, will the office move? 자, 사무실 이전이 일어나니 다음 달 전에 라는 부분이었고요. A. The memo was just sent. 야, A번 나오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메모가 딱 방금 보내졌거든. 메모를 확인해봐.
자, A번 정답으로 딱 마음에 염두에 뒀어. 그리고 나서 이제 B번과 C번을 한번 소거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의 맥락과 일치하는가? B. I'll order more supplies this week. 자, 제가 이번 주에 더 많은 어떠한 용품들을 주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를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연상어휘를 약간 좀 이용한 함정이기도 하고 next month가 있으니까 또 this week를 가지고 오면서 함정으로 파준 거지. 사무실 이전이 다음 달 전에 일어날지 아닐지의 여부는 B번과는 전혀 맥락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C번. C. No, the maintenance department. 노까지는 괜찮아. 아, 다음 달 아니야. 이건 너무 괜찮은데 그 뒷부분이 아니야. 시설관리부서. 에이, 시설관리부서랑 사무실 이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마찬가지 B번, C번 오답으로 소거해주고 나서 아, 메모가 이제 막 보내졌다. 메모를 참고해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are we advertising our new laptop to young customers? 자, 우리가 어떻게 advertising, 광고를 해야 되는 이 새로운 랩탑을 A. Claudia is responsible for that project. 아유, A번은 또 감사합니다 해주셔야겠죠. 야, 클라우디가 담당자야. 클라우디에게 물어봐. 일단 A번 정답으로 또 염두에 두는 거지. 그리고 나서 B, C. B. The warranty has expired. 보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자, 우리 광고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상어휘 중에 하나가 이 보증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내가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의 그 수단과 방법을 묻는 의미사 how였었는데 이 B번 보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B번 일단 X로 소거해 주시고요. C. I'd like to get my computer repaired. 저 컴퓨터를 좀 수리하고 싶은데요. 랩탑, 컴퓨터 이렇게 연상어휘가 등장을 한 C번도 X로 소거하기. 그래서 클라우디아가 담당자예요. responsible 대신에 in charge of 라는 표현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Wouldn't you rather get some food during your lunch break? 다시 한번 들어볼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죠? Get some food during your lunch break? Wouldn't you rather get some food during your lunch break? Wouldn't you rather? 선생님, 이게 바로 not이 포함된 부정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의문문의 질문자의 의도 파악. 자, not을 해석하지 않으면서요. 자, would you rather? 자, 차라리 오히려 뭐뭐 할래? 라는 제안의 의문문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Wouldn't you rather get some food? 어떤 음식을 조금 먹을래? 그러면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 그 제안에 대한 수락이나 거절의 답변이 정답으로 등장을 하겠구나. A. I have a project to finish today. 아유, 저 오늘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빠요. 거절의 대표적인 정답 표현이죠. 따라서 A번으로 내가 만약 wouldn't you rather 라는 표현이 제안이라는 걸 알았으면 A번 바로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거지. 자, B번. B. It's quite delicious. 꽤 맛있어요. 자, food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연상어휘 함정이었고요. C. A table for 4, please. 아유, 4명 테이블이요. 마찬가지로 food, lunch가 나오니까 이 식당과 관련된 연상어휘 함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wouldn't you rather, 근데 이때 영국식 발음으로 rather 라는 발음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제안, 즉 답변은 수락, 거절 정리하시고 자, 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The project due date has been pushed back, hasn't it? 다시 한번 들어볼까? 자, 무엇이? 자, 주어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요. The project due date The project due date has been pushed back, hasn't it? has been pushed back, hasn't it? 이라고 뒤에 꼬리가 붙은 부가 의문문이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 부가 의문문 평서문처럼 해석을 해보시면요. 자, 이 마감 기한이 뒤로 밀렸어요. 그쵸? 마감 기한이 뒤로 밀렸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지를 사실을 확인하는 부가 의문문. 자, 일단 due date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ue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만기 예정인, 지불 만기 예정인의 의미를 가지면서 due date, 즉
마감 기한, deadline이라고 패러프레이징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요. 때때로 When is the deadline? When is the deadline? 마감 기한이 언제야? 라는 파트 2의 질문에서 답변이 It is due by next Monday. It is due by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이렇게 deadline, due, due date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A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 마감 기한이 뒤로 밀렸어. 그치? A. On the projection screen. project, projector, projection이라는 유사 발음 함정입니다. 다시 한번 project, projection, projector 이 세 가지 유사 발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영사 화면에라는 where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고 B. I'm done, actually. 나 사실 다 했는데 나는 사실은 다 했는데 뭔가 마감 기한에 대해서 질문의 맥락과는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송이에요. B번 한번 세모로 한번 놔두도록 할게요. 자, C번. C. A little more to the left. 좀 더 왼쪽으로요. 자, 뭔가 hasn't it 같이 뭔가 부가의문문에서 사실은 얘 대신에 right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연상어휘를 이용해가지고 뭐 부가의문문 right, left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back 이게 결국 방향,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left를 가지고 오면서 방향성으로 함정을 주었다. 자, 그래서 A번, C번 소거하고 결국 정답은 B번이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 due date, deadline이라는 표현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pushback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것과 마감 기한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토익이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 마감 기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Part 3, Part 4 그리고 파트 7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ush back the deadline. 방금과 같은 push back the deadline. 마감 기한을 뒤로 미루다. 두 번째, move up the deadline. 마감 기한을 앞당기다. 마감 기한을 앞당기다. 그리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extend the deadline. 마감 기한을 연장하다. 결국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는 건 뒤로 미룬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마감 기한을 지키다. meet the deadline. 그래서 이 데드라인과 관련된 이 네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필수 표현이니까 암기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Is everything packed or do you need more time? or가 들어간 선택 의문이었어요. 다 선택 의문문에서 A or B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everything packed 자, 모든 것이 packed, 포장되었니? or do you need more time?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A. Our train doesn't leave until 9. Our train doesn't leave until 9. 선생님 사실 A번 이거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일단 until이 뭐뭐까지고 not이 있으니까 9시까지는 아닌가? 해석이 그럼 내 기차는 9시까지는 아니야. 무슨 뜻이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요. until을 뭐뭐까지 그러니까 not until을 뭐뭐까지는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뭔가 되게 요상하게 꼬여버리는 거죠. 자, not until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t until은요. 어떤 시점은 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서 다시 한번 A번을 해석해 보시면 우리 기차는 9시는 되어야 해. 즉 9시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다 딱 포장이 되고 정돈되진 않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서 사실 A번으로 이 표현을 알고 있었다면 A번 정답 가실 수 있었을 거고 혹시나 A번 잘 해석이 안 됐다면 일단 A번 놔두고 B, C를 한번 소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B. Your package will be here soon. 당신의 소포는 곧 도착할 거예요. pack, package라는 또 한 번 유사 발음 함정이 등장을 했고요. C. We should have brought more clothes. 자, 우리는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 뭔가 팩이 있으니까 clothes라고 하면서 또 연상어휘 함정을 가지고 왔구나.
즉 not until은 뭐뭐는 되어야 라는 뜻으로서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Part 2는 여기까지. 자, 이제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와 Part 4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paraphrasing인데 그 전에 어떻게 문제 풀이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음원을 듣기 전 반드시 문제와 보기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 Part 3, Part 4 이렇게 대화 또는 담화의 내용을 100% 막 해석해서 100% 줄거리 내용을 다 기억하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잡으시면요. 이 음원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귀를 쫑긋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수월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음원을 들으면서는 어머, 정답이 등장을 했네. 문제지의 정답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음원을 다 듣고 대화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주기 시작하는 number 32라고 읽어주는 그 시간에 정답을 골라낸다면 다음 세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잡을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음 문제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정답이 들리면 음원을 듣는 실시간의 정답을 골라주자라는 부분. 자, 3번 방금 들으셨다시피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음원을 문제 번호를 읽어주기 시작하면 아, 다음 세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잡으러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앞에서 별표 치면서 야, 씨, 이거 A번 고를까 B번 고를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미련을 버리시고요. 다음 문제를 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점수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Part 3, 4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paraphrasing이죠. 밥 먹었니? 식사했지. 밥, 식사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paraphras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Part 2 같은 경우에서도 due date, deadline과 같이 paraphrasing이 정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당연하지.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은 단어를 정답으로 줘버리면 이 친구가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소리가 비슷하니까 그냥 해석 안 하고 찍어서 정답을 골라낸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리는 함정으로 유인 유도하고 나머지 정답이 되는 부분은 해석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paraphrasing으로 준다. 자, 그래서 이 paraphrasing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Part 3, 4 문제를 풀고 나서 항상 틀린 문제가 있으시다면 대화 속에 어떤 부분이 정답 보기로 paraphrasing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매칭시켜서 정리하셔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Part 3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 자, 인터뷰어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화자들의 직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번 콘서트홀이냐? B번 TV 방송국이냐? C번 채용회사냐? D번은 출판사? 직장을 묻는 문제 초반부 공략하시고요. 11번 자, 어떠한 직무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제가 지금 job requirement를 노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자, job requirement 말고도 직무 자격 요건이라는 job qualification 아주 중요해요. 보통은 11번처럼 requirement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음원 속에서 그대로 주기보다는 이렇게 qualification이라는 paraphrasing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 A번 유연한 일정을 가지는 것. B번 개인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 C번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 D번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 저 overseas 같은 경우에는 abroad라는 단어로 paraphrasing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자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시설을 보여줄 것이다. 자, 대표적인 facility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 보관소라는 archive, company archive. 이러한 것들 기록 보관서도 facility라고 paraphrasing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B번 휴대폰 번호를 줄 것이다. C번 비디오를 재생할 것이다. D번 직장 동료를 소개해 줄 것이다.
가시면서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의 직장이나 어떠한 직업, 그리고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초반부를 공략하자. 들어보시면요. We appreciate you coming in for the interview today, Mr. O'Connor. 면접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I'm Joanna Perez, the Director of Personnel here at Channel 9. Here at Channel 9. 채널 9, 여기 채널 9의 인사부장이야. And my name's Elizabeth Schultz. I'm one of the producers here. I'm one of the producers here. 나는 여기에서 프로듀서, 제작자 중에 한 명이야. 자, 그래서 채널 9과 프로듀서라는 부분에서 여기는 TV 방송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초반부의 주제는 면접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Pleased to meet both of you. We've reviewed your resume and 자, 우리가 당신의 이력서를 검토했는데 we're very impressed with We're very impressed. 자, 감정이 나오면 귀를 쫑긋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결국에 내가 감정이라는 건 어떠한 나의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항상 감정 나왔을 때 이유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귀를 쫑긋할 준비를 하시고 야, 우리 진짜 감명받았잖아. your qualifications. 그렇지. Your qualifications. Job requirement, qualifications. 귀 쫑긋해야 되겠지. 너의 그 자격 요건 중에 정말 감명받았잖아. 그게 뭔데? We'd like to ask you about your availability. 자, 우리는 너의 availability를 한번 조금 물어보고 싶어. 자, availabilit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available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용 가능한. 두 번째, 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람한테 쓰였을 때는 만날 시간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그 명사형인 availability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한테 쓰였을 때는 시간 가능성, 즉 너의 스케줄 일정이 되는지의 그 여부를 availability라고 퉁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그냥 사물에 쓰였을 경우에는 이용 가능성이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availability를 묻고 싶어. 내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11번에 flexible schedule 또는 영국식으로 flexible schedule이라고 골라줄 수 있었을 건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ere to become a member of our film crew, 자, 필름 크루에 다시 한번 방송국이구나 알 수 있고요. 네가 우리의 필름 크루 중에 영화 제작진 중에 한 명이 된다면 you'd often need to go out on assignment on 자, 네가 그러면 업무를 하러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돼? you'd often need to go out on assignment on very short notice. And very short notice. 되게 긴급하게, 짧은 공지에도 빨리빨리 나가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 availability와 이 노란색 go out on assignment in very short notice.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11번에 A번으로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Yes, I'm aware of that aspect of the job, 나 and it's 알고 있지. not a problem for me. 문제 안 돼.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of your work then. 자, 그럼 너의 여기서 work는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야, 그럼 우리 한번 작품 한번 보자, 네 거. Did you bring your video with you? 비디오 가지고 왔어? 그럼 비디오가 작품이 되겠네? Yes, I'll show it to you on my laptop, right? 내가 랩탑으로 지금 당장 보여줄게 그 비디오 작품을. 그래서 정답이 C번이다. 자, 지금 show라고 등장을 했지만 A번의 show facility. facility가 아니지. 그래서 같은 소리를 가지는 같은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 보기가 항상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의 유사성으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보기를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파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그래픽 문제 등장했어요. 자, 어떤 날에 이 대화가 발생을 하는가? 자, 그래픽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기로 등장하지 않은 나머지 정보들로 정답을 언급해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요일이 등장을 했으니까 주문한 어떠한 음식들로 언급을 해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첫 번째 문제니까 초반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후다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소리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4번. 자, 여자가 무엇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가? 일단 여자가 문의를 하니까 W라고 적어주고 중반부에서 여자의 대사에서 귀를 쫑긋하자. 자, A번 catering services.
어떠한 출장 음식 공급 서비스이냐 또는 이벤트 공간이냐 10번 어떤 기업 할인이냐 D번은 주차비냐 15번 남자가 왜 sorry, apologize 사과를 하는가 Am이라고 적어주고 자, 어떠한 신용카드가 처리될 수 없습니다. B번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요. C번 서버가 지금 이용 가능하지 즉 시간이 없습니다. D번 어떤 상품권 쿠폰 vouche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품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품권과 어떤 할인과 관련된 동사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빈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자, 우리가 보통은요. apply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apply for a job, apply for a job 을 같이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지원하다라는 뜻으로서 apply라는 동사의 개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apply가 이 전치사 to랑 또 결합이 되면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상품권이 뭔가 할인에 적용이 되다 또는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이 적용된다 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자주 Part 3, 4에서 등장을 하니까 apply, apply for, apply to 적용되다 라는 뜻도 함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번 문제 초반부에서 소리 놓치지 않고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How was your shrimp pasta? How was your shrimp pasta? 어머, 야, shrimp 파스타는 어땠어? 바로 초반에 첫 번째 문장으로 빡 나와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이라고 가볍게 여러분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If you'd like, I can bring out your dessert now. It 자, is 디저트 갖다 드릴게요. part of the chef's special you ordered. 네가 주문했던 그 스페셜의 한 부분입니다. It was amazing, 너무 좋았어. but I'm too full to 너무 eat dessert. 배불러. By the way, 자, by the way, 귀 쫑긋. 자, by the way, anyway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핑크색으로 강조했어요. By the way, anyway, 화제 전환. 어쨌든 간에 말이야. 화제 전환이라는 것은 즉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오는 건데 사실 Part 3, 4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형입니다. 근데 화제가 전환됐으니까 다른 화제 가지고 올 거니까 당연히 귀를 쫑긋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들어보시면 I was wondering, 나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는데? do you provide rooms for private events? 야, 혹시 그 프라이빗 이벤트를 위한 공간을, 방을 너 혹시 제공하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event space라고 골라주시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Part 3, 4에서 당연히 우리 보기로 등장하는 문제로 등장하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그 음원 속에서 by the way, anyway와 같이 정답의 근거를 가지고 오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Yes. Let me get you a brochure with information on that. 내가 그 정보가 있는 브로셔를 가져다 줄게. But before I do 근데 그 전에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 I just need the check, thanks. 나 그냥 그 빌 갖다 줘. Oh, and I also have this voucher for 15% off my dinner. 그리고 내 지금 이 만찬에 15% 할인이 되는 바우처가 있거든? I can use it, right? 나 이거 사용할 수 있어, 그치? 사실 확인하고 있는 거지. 부가의문문이었어요. 나 사용할 수 있어, 그치? Ah, sorry, but this voucher can only be applied to regular items on our menus. 야, 미안한데, apologize, sorry 하자마자 귀를 쫑긋하시면서 야, 이 상품권은 오로지 only에서 또 강조를 해주는 거지. 야, 오로지 apply to 적용이 된다. 어떠한 그 regular 아이템에서만. 근데 아까 우리 이 그래픽을 봤더니 스페셜 메뉴가 특선 메뉴였거든. 그러니까 레귤러가 아니었단 얘기지. 그래서 Special deals are excluded. 스페셜 딜즈는 배제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15% 할인 상품권은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 15번에 D번이라고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ply for 지원하다, apply to 어디에 적용하다, 적용되다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part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화자는 누구인가? 어떤 재무 상담가냐 또는 채용 담당 매니저냐
C번은 항공사 직원이냐? D번은 이삿짐 업체냐? 17번. 자, 화자가 It's already mid-December. 벌써 12월 중순이야 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인가? 자,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초반부에서 주제,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나왔다는 얘기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일단 초반부의 주제를 정말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우리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정답 보기로 패러프레이징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가 비단 보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아까처럼 우리가 job requirement가 음원 속에서 job qualification이라고 등장을 한 것처럼 이 문제에 있는 이 키워드들도 당연히 패러프레이징에서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핵심은 December. 자, 12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연말이라는 the end of the year, the end of the year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반부에서 이 연말에 즉 또는 12월에 원래는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명심하시면서 한번 ABCD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감 기한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 B번 출장 준비 또는 여행 준비가 확인되어야 한다. C번 보고서가 곧 제출되어져야 한다. D번 자, 대안이 되는 접근법. 아니야. 대안이 된다는 것은 즉 쉽게 말해서 다른이라고 퉁치시면 돼요.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다.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다. 가시면 되겠고 18번 화자가 그의 부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문서를 검토하기 보기 즉 go over, look over, take a look, have a look 같이 검토하다, 한번 보다, 문서를 보다. B번 발표하기, C번 교육 세션을 참석하기, D번 면접을 실시하기. 들으시면서 우리 16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 의도 파악이 있으면 초반부 주제 공략. Okay, I'll start today's HR meeting with some information 자, 일단 어떤 미팅이라고요? HR 미팅이에요. 채용과 관련된 인사부의 회의네요. about the East Asia Regional Manager position 어떠한 매니저 포지션이고요. we've been trying to fill. 우리가 trying to fill, 채우고자 하는 그럼 채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16번의 정답은 B번이구나. As you're aware, our goal is to hire someo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our goal이라고 제가 핑크색으로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s you're aware, our goal is to hire someone 자, our goal is 당연히 기존 끝 해야겠지. 왜? 목표라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버렸잖아. 우리의 목적은요. hire someone,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before the end of the year. Before the end of the year, 연말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거의 12월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지. 결국 주제는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직책의 공석을 채워야 되는 주제였어요. But as of now, we 근데 haven't found any suitable external candidates. we haven't found any suitable external candidates. 우리가 아직까지 적합한 외부 직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지금 external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영어니까 그리고 우리 part 3, 4에서 내용이 전개되는 방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회사 인사에 대해서는요. 토익에서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아주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external candidates를 우리 면접을 보는 레주메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는 아예 회사 외부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 내부의 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승진을 해준다거나 전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내부의 직원들을 어떠한 그 고위 직책으로 승진을 준다던가 즉 외부와 내부의 채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external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부를 좀 언급해 주려는 것 같아요. 내용 전개 기억해 주시면서 And
Well, it's already mid-December. 야, 근데 벌써 10월 중순이잖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적합한 후보자를 못 구했단 말이야. So we have accepted some application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청서, 지원서를 받아들였어. from our own staff. From our own staff. From our own staff. 자, 소유격 강조 들어갔어요. From our own staff. 우리 직원으로부터. 즉, 내부라는 얘기지. 자, 외부에서 못 구했어. 그래서 내부에서 구하기로 했어. 이게 바로 다른 접근법.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D번이다. 그리고 의도 파악하는 문제 초반부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our goal, our purpose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귀를 쫑긋하자. And I want our department to look over them tomorrow. 그래서 나는 우리의 그 부서가 그 문서들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 Look over them. 여기에서 가르치는 them의 경우에는 그렇지. 앞에 있는 신청서, 지원서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18번에 A번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Part 4의 마지막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청자는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가? A번. 어머, apply for a job. 지원했어요. B번에 오피스 빌딩을 견학했습니다. 자, C번. 선생님, 저 function이라는 단어. function? 저 function에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function을 기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 function 이제부터 모든 이벤트들, 어떤 행사 따위도 func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이벤트의 행사에 참가했다. D번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자, 20번. 자, 어떠한 금액이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는가? 자, 지금 이 금액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금액으로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들 요렇게 언급해 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잠깐. 자, 이 보기들을 읽어줄 건데 아까처럼 얘네들을 그대로 언급할 수도 있지만 패러프레이징 시켜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rental car, 어떠한 차 대여에 대해서는요. car이라는 단어 대신에 vehicle 또는 sedan, truck, van 이런 단어가 들릴 수 있겠고 자, B번에 accommodation,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hotel, resort, lodge 이러한 부분들로 언급해 줄 수도 있겠고 식사의 부분에서는 뭔가 restaurant, food 이러한 단어로서 연관을 시켜줄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행 같은 경우에 그냥 뭐 flight ticket, airline ticket 뭐 요 정도로만 언급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들도 이런 보기들이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21번. 자, 화자가 무엇이 보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수정된 양식이냐, 할인 코드냐, 웹사이트 주소냐, 새로운 비밀번호냐. 확인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Miss Matsumoto. This is Alan Rucker calling from the Finance Department. 자, Finance Department, 뭔가 돈과 관련된 재정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the travel expenditure sheet you provided for your trip to the expo last week. 네가 근데 last week에 어딜 갔다고? For your trip to the expo last week. 자, 엑스포가 여러분 아시죠? 엑스포, 박람회. 네가 지난주에 갔다 그 박람회 그 지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지난주에 이러한 엑스포를 어떠한 행사라는 펑션으로 받아주었구나 체크하시고 I compared your information with the receipts and it looks like there 자,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정보들을 영수증이랑 비교를 했거든. 그런데 is a mistake. 뭔가 오류, 실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스테이크 나오니까 당연히 잘못된 오류기 쫑긋하면서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무엇이? The restaurant receipt 뭐가요? The restaurant receipt. 식당 영수증이 말이야. add up to $50 less than what you listed on your sheet. 자, 네가 양식에 그 기입했던 목록으로 달아둔 것보다 $50가 조금 덜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restaurant receipt에서 restaurant 그러니까 meal이라는 거겠구나. 식사와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도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구나. 확인해 주시고요. Please check this so that I can process it. 그래서 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네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Oh, and by the way, 자, by the way 귀쫑긋 해야 되겠지. 화제 전 나왔어요. the reimbursement form has been revised and reimbursement form 어떠한 환급 양식이 수정되었습니다.
Every employee should have been emailed the new one. 그래서 아마 새로운 걸 이메일로 받았을 거예요. 무엇을 받았다고? 그렇지, revised form.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언급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Part 3 포도 한번 paraphrasing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by the way 이러한 부분 화제 전환이니까 새로운 화두를 꺼내고 오면서 다음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씀드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8월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토익을 졸업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